손흥민의 재계약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23-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3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이적 후 400번째 경기를 소화했으나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을 느꼈으나 다음 경기에서는 믿음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재계약 문제는 손흥민에게 큰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죠.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서 EPL이 새로운 선수 교체 시기에 접어들면서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 여부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지 취재진의 정보에 따르면 손흥민과 레비 회장 간의 협상이 어려움에 부딪혀 최근에 협상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간 손흥민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도 잉글랜드 전역에서 주목받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죠. 토트넘은 한국 시간 3일 오전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2023-2024 시즌 31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펼쳤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이후 토트넘은 승점 57점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과 4위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 격차는 2점인데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400번째 경기를 치렀죠. 루턴 타운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그는 프리미어리그 15골을 기록했고 토트넘 통산 165골을 달성해 구단 역대 득점 기록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 토트넘 통산 400번째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면서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센터 포워드로 출전했는데요. 그는 티모 베르너, 제임스 매디슨, 브레넌 존슨 등과 공격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필드 위에서 여러 포지션을 옮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토트넘은 안타까운 무승부를 받아야 했는데요. 토트넘은 전반 5분 존슨의 골에 힘입어 리드를 잡았습니다. 첫 골이 일찍 터져 경기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으나 전반 19분에 실점했습니다. 웨스트햄이 코너킥한 공이 커트 조우마 등에 맞고 토트넘 골문 안으로 날아가면서 좋게 득점이 됐죠. 이후 토트넘은 좌우 윙어에서 공격을 잘했지만 중앙에서는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수비진에 의해 완전히 고립됐다. 손흥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골대 근처에서 공을 가질 때마다 항상 두세 명의 상대 선수가 그를 바짝 따라다닌 손흥민은 상대 공간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후반에는 데얀 루셉스키와 히카르송이 투입했지만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수비진에 완전히 제지했고 위협적인 역습을 당하며 여러 차례 실점할 뻔했죠. 많은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골키퍼 피카리오의 뛰어난 선방이 없었다며 토트넘은 아마도 풀럼 전처럼 큰 패배를 당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2개의 슈팅과 3개의 키패스 89%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영국 매체는 손흥민이 후반 들어 공간 확보를 위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골키퍼 루카스 파비안스키를 제압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영국 신문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중요한 패스 3개를 챙기며 웨스트햄 수비에 위험한 상황을 만들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득점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국 일부 언론은 손흥민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이날 손흥민의 플레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손흥민의 득점 능력은 여전히 뛰어나지만 그가 득점을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팀 동료들의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곧 32세가 되었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능력이 여전히 정점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그가 더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계약 연장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레비 회장과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었는데 영국의 방송국 BBC에 따르면 토트넘은 2022-2023 시즌에 8,680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4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에 꾸준히 출전하지 못하고 투자 대비 성적이 부진함으로써 손실을 메우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이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레비 회장은 우리는 우리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활용하여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 구단이 미래 자본 프로젝트를 이끌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려면 지분을 크게 늘려야 한다. 현재 이사회와 자문사가 잠재적인 투자자들과 논의 중이다.
만약 추천된 투자 제안이 있다면 구단 주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죠. 또한 레비 회장은 구단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가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PSR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즌도 토트넘이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시즌에 8위에 그쳤고 이번 시즌에는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 회장은 우리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서 운영되었고 이제는 주요 자산과 다목적 경기장 및 훈련장 등 우수한 시설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시즌 유럽 대회 출전 불발을 보상하지 않겠지만 제3자 행사를 통해 상업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손흥민의 계약 연장도 제3자 자금이 동원될 때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취소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레비 회장이 손흥민의 연봉을 인상할지 여부를 손흥민 소속사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레비 회장이 손실보상 방안을 찾은 뒤에야 손흥민과의 협상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일부 정보에 따르면 손흥민이 토트넘의 좌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레비 회장의 경영 스타일과 토트넘 선수들의 활약에서 비롯됩니다. 앞서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덕분에 토트넘에 남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보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버풀과 같은 빅클럽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난다면 손흥민은 더 이상 토트넘에 남을 이유가 없는 걸까요? 레비 회장이 손흥민 계약 문제로 울고 있는 동안 빅클럽들은 웃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손흥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타이틀을 얻으려면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펩은 사실 손흥민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목표로 삼았던 선수다. 하지만 토트넘을 향한 그의 확고한 의지로 인해 그를 영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손흥민의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은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지만 현실을 직시해보자. 만약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원하는 타이틀을 획득할 기회가 있을까? 손흥민은 이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손흥민의 계약 연장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이 상황이 끝없이 계속된다면 답답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손흥민이 맨시티로 이적하는 것을 고려해보길 바란다. 우리는 언제나 그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아직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전성기인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경력상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합리적인 판단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